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도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평가 개요, 1차 평가 결과, 2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 및 지표 세부 기준, 기타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자 수 및 치료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율은 낮은 정신건강 의료 환경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통합적 의료질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입원 영역의 의료질 수준 향상 도모와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수행 절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청구 데이터, 조사표 등 기초자료 확보 후 신뢰도 점검 등을 거쳐 최종 평가 자료를 구축하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지표별 결과감 및 종합점수, 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평가 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 및 공개합니다. 평가 후에는 질 향상 지원 활동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추진 경과입니다.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선행 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신건강 영역 예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평가 승인 후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5월 1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평가 결과를 2021년 5월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에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본 설명회를 통해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6개월 입원 진료분이며 대상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입니다. 대상 환자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전체 대상 기간 및 건 중 정신병원이 약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평가 대상 현황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에 비해 약 1.4배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19.7%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환자의 비율이 31.2%로 가장 높고 알코올 및 약물 장애가 27.3%로 다음 순위를 차지합니다. 지역별 평가 대상 기관은 경상권이 29.7%, 대상 환자는 경기권이 33.7%로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되며 지표별 결과가 공개되는 평가 지표는 총 8개로 과정지표 5개, 결과지표 3개로 구성됩니다. 평가 지표별 결과입니다. 먼저 과정지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점에 시행하는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62.4%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99.8%, 종합병원 91.5%, 병원 47.5%, 정신병원 51.3%, 의원 35.4%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시점에 시행하는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60.3%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2.4%, 병원 45.5%, 정신병원 49.9%, 의원 33.4%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치료기간 중에 시행하는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35.6%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95%, 종합병원 55%, 병원 27.9%, 정신병원 31.5%, 의원 28.3%입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정신요법 실시 횟수는 주당 4.8회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3.7회, 종합병원 3.3회, 병원 4.9회, 정신병원 5.1회, 의원 4.9회입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개인 정신치료 실시 횟수는 주당 4.6회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5.3회, 종합병원 4.3회, 병원 4.6회, 정신병원 4.5회, 의원 5.2회입니다. 다음은 결과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최종일 기준으로 입원이 지속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은 135일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12일, 종합병원 29일, 병원 157일, 정신병원 156일, 의원 171일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은 28일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17일, 종합병원 16일, 병원 34일, 정신병원 41일, 의원 34일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납병동에 방문한 비율은 66.7%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92.2%, 종합병원 84.1%, 병원 58.9%, 정신병원 55.4%, 의원 67%입니다. 종합점수 산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만 결과가 통보되는 모니터링 지표는 총 2개로 결과지표 2개로만 구성됩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은 19.6%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9.6%, 종합병원 13.7%, 병원 23.6%, 정신병원 22.3%, 의원 37.8%입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68.4%로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 98.8%, 종합병원 88.3%, 병원 50.8%, 정신병원 62.7%, 의원 44.3%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 종합화입니다. 종합화 대상은 평가지표 8개 중 5개 이상의 결과값이 산출되는 기관입니다. 이때 지표 결과값은 지표별 평가 대상 최소 건수인 5건 이상이 충족될 경우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화는 기관별 지표 결과값의 표준화 및 지표별 가중치 적용, 종합점수 산출, 평가 등급 부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평가 지표별 가중치입니다. 가중치의 총 합은 10이며 과정지표에 7의 가중치, 결과지표에 3의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자료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종합점수의 전체 평균은 61.7점이며 종별로 상급 종합병원 88.2점, 종합병원 73.6점, 정신병원 57.1점, 의원 55.8점,
병원 54.8점 순입니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종합점수 산출 대상 조건 미충족 기관 및 조사자료 미제출 기관은 등급 제외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평가 등급 1등급 기관은 80기관으로 17.6%, 5등급 기관은 33기관으로 7.3%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권역 및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입니다. 서울 46기관, 경기권 119기관 등 전국 모든 권역의 1등급 기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 활용입니다.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는 의료 공급자, 국민, 유관기관 대상, 정보 제공 및 질량상 지원, 정부 대상, 정책자료 제공 등에 활용 중입니다.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차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6개월 입원 진료분이며 대상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입니다. 대상 환자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입니다. 1차 평가 대상 기준과 유사하나 2차 평가부터는 대상 환자 중에서 평가 대상 기간 중 전과 환자는 제외합니다. 2차 평가 보완 내용입니다. 2차 평가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로서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전과 환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평가 지표 총 10개 중 4개 지표의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평가 지표 보완 내용입니다.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조현병 지표의 산출 대상 평가 척도에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에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3개 지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유사평가인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와 통일하였습니다. 정신요법 실시횟수 주당 지표의 산출 대상 정신요법에 개인정신치료 영역을 제외한 정신요법 전체를 포함하며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납병동 방문율 지표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제2번으로 외래 또는 납병동 방문이 곤란한 모든 환자를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끝으로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 지표에서 조사 실시가 곤란한 사망 및 각종 미기현 환자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지표별 세부 기준은 보완되었으나 2차 평가 지표는 총 10개로 1차 평가와 개수 및 지표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평가 자료로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조사표, 기타 행정안전부 및 공단 자격 내역 사망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료 원별 활용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산출 과정은 1차 평가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표별 표준화, 가중치 및 평가 등급화 기준은 향후 심의기구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으로 사전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차 평가 지표 세부 기준입니다. 먼저 과정지표입니다.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정신질환자에게 입원 시점에서 기능평가를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 주상병의 입원 환자이며 기능평가를 입원 후 3일 이내에 시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기능평가는 세계보건기구 장애표, 건강성과 척도,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
전반적 인상 척도 총 4개의 도구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도구별 수가 코드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후 3일 이내에 퇴원, 이송, 회송, 사망한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은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시점에서 기능평가를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 주상병의 퇴원 환자이며 기능평가를 퇴원 전 7일 이내에 시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기능평가 도구 활용 기준은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지표와 동일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후 7일 이내 퇴원, 이송, 회송 환자 또는 입원 기간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조현병은 조현병 환자의 입원 기간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를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며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를 평가 대상 기간 동안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정신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는 간편 정신상태 평정척도 검사, 사고장애 평가, 추체외로 증상평가 검사, 이상불수의 운동 척도 총 4개의 도구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시행해야 하며 도구별 수가 코드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이송, 회송, 사망한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신요법 실시 횟수 주당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실시한 정신요법의 주당 실시 횟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며 평가 대상 기간에 실시한 기관별 정신요법 실시 횟수의 합을 동일 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 합으로 나누어 주당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산출 대상 정신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제8장 정신요법료에 등재된 모든 요법입니다. 다만 실제 입원 일수가 7일 미만인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모인 총 입원 일수에서 외박 일수를 분자인 정신요법 실시 횟수에서 개인 정신치료 및 개인 인지행동치료 실시건은 제외합니다. 정신요법별 수가 코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신치료 실시 횟수 주당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실시한 개인 정신치료의 주당 실시 횟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며 평가 대상 기간에 실시한 기관별 개인 정신치료 실시 횟수의 합을 동일 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 합으로 나누어 주당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산출 대상 정신요법은 개인 정신치료, 개인 인지행동치료입니다. 해당 지표 역시 실제 입원 일수가 7일 미만인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모인 총 입원 일수에서 외박 일수를 제외합니다. 재원 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최종일 시점에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며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입원한 환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의 누적 입원 일수로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이송, 회송, 사망 환자, 평가 대상 기간 내 퇴원 환자, 3년 초과 입원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원 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퇴원한 환자이며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입원한 환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의 누적 입원일수로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이송, 회송, 사망 환자, 입원 후 3일 이내 퇴원 환자, 3년 초과 입원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납병동 방문율은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납병동에 방문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퇴원한 환자이며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30일 이내 모든 요양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외래 또는 납병동을 방문한 경우 산출하며 동일한 환자가 외래와 납병동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도 한 명의 환자로 산출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이송, 회송, 사망 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에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재입원한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퇴원한 환자이며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30일 이내 모든 요양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재입원한 경우 산출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이송, 회송, 사망 환자, 알코올 및 약물장애를 주상병으로 퇴원한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납병동으로 재입원한 환자는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은 자발적 입원 후 퇴원한 정신질환자 중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를 실시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산출식은 자료와 같습니다. 산출 대상은 자발적 입원 후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퇴원한 환자이며 조사는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도구 표준 문안 또는 본 지표와 동일 취지로 기존 시행 중인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합니다. 해당 지표는 입원 기간 중 사망 환자,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 환자, 설문지 거부 또는 무응답 환자, 환자 요인으로 인한 각종 미기원 환자의 경우 산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자 경험도 조사 도구 표준 문안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자료 추출 관련 청구 명세서 작성 안내입니다. 이송, 회송 환자의 구분을 위하여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구분하는 진료 결과 구분 코드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지 않고 퇴원한 환자 구분을 위하여 특정 내역 MT046란에 한국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숫자 형식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차 평가 대상 기간 이후 평가 수행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에 2차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구 관련 안내입니다. 평가 대상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관련 정확한 현황 반영을 위하여 명세서 청구 시 해당 환자 정신요법 실시 내역 및 입내원 일수 등을 실제 진료 내역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청구 후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심사 불능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능권 발생 시 해당 건에 대한 보완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심사 결정 통보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지급 불능 처리하는 건의 경우 누락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누락된 진료 내역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2022년 6월 심사 결정분 이내에 포함되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이후 심사 결정된 명세서의 경우 해당 추가 청구분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차 평가 조사표 작성 방법 관련 안내입니다. 순서는 평가 자료 수집 시스템, 조사표 작성 개요 및 방법, 주요 질의 및 답변, 기타 안내사항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자료 수집 시스템 안내입니다. 평가 자료, 즉 조사표는 2022년 3분기에 이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 예정입니다. 이 평가 시스템 이용 시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사용자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 조사표 작성 경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자료상의 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접속하는 방법과 신평원 누리집 메인 화면 하단의 이 평가 시스템 버튼을 통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 상단의 평가 조사표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평가 조사표 관리 하위 메뉴의 적정성 평가, 제출용 조사표 작성 클릭 후 사용자 로그인까지 완료하시면 작성 대상 목록에 정신건강 입원 영역 환자 조사표가 보입니다. 정신건강 입원 영역 환자 조사표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환자별 조사표 작성을 최종 완료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평원의 조사표가 최종 제출됩니다. 이 평가 시스템 사용자는 항목 관리자, 작성자로 나뉩니다. 항목 관리자는 평가 항목별 1인만 지정 가능하며 자료 입력 및 작성자가 입력한 자료 수정,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다수 지정이 가능하며 자료 입력 및 본인이 작성한 자료 수정은 가능하지만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전에 설정된 사용자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등록 방법 및 비밀번호 분실 시 조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개요입니다. 평가 자료원별 활용 지표는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이 중 조사표로는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 지표 산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 조사표는 수진자 단위 조사표이며 A. 환자 정보, B. 입원 시 기능평가, C. 퇴원 시 기능평가, D. 환자 경험도 조사의 총 4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환자 정보 파트입니다. 조사 번호, 환자 성명, 생년월일, 입원 개시 일자, 청구 입원 일수, 청구 상병 코드는 신평원 기본 기재사항입니다. 동일 환자의 입원 건이 2건 이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환자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구분, 진료과, 차트 번호는 요양기관 자체 활용 필요 시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입니다.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가 평가 대상 기간인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이내 전과 또는 보험자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1번, 평가 대상 기간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탁과 또는 탁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한 경우 2번, 평가 대상 기간 이내에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건강보험
등 보험자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3번을 선택합니다. 2번 또는 3번인 경우 해당 환자 조사표 작성을 종료하고 다음 대상자로 이동합니다. 입원 여부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경우 1번 예 선택 후 입원 일자를 기재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입원한 경우 2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때 입퇴원 반복 환자의 경우 반드시 A. 환자 정보의 입원 개시 일자 등을 확인 후 해당하는 입원건의 정확한 입원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등 여부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내에 퇴원, 이송, 회송한 경우 1번 퇴원, 이송, 회송을 선택하고 퇴원 일자에 따라 1-1, 1-2 또는 1-3을 선택 후 퇴원 일자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입원한 환자가 10월 5일에 이송되었다면 입원 후 5일 이내에 이송한 것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2번 사망을 선택하고 사망 일자에 따라 1-1 또는 1-2를 선택 후 사망 일자를 기재합니다. 위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번을 선택합니다. 자발적 입원 후 퇴원 여부입니다. 자발적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인 경우 1번 예를 선택합니다. 입원 기간 중 입원 유형 변동이 있는 경우 퇴원 시점 후 최종 입원 유형을 반영합니다. 자발적 입원이 아닌 경우 2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입원 시 기능평가 파트입니다. 시행 여부입니다. 입원 후 3일 이내에 제시된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평가를 시행한 경우 1번 예 선택 후 기능평가 시행 일자를 기재합니다. 기능평가를 미시행한 경우 또는 시행하였으나 시행일이 입원 후 3일을 초과한 경우 2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시행 도구입니다. 기능평가 시행 시 활용한 도구를 선택한 후 점수를 기재합니다. 2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퇴원 시 기능평가 파트입니다. 시행 여부입니다. 퇴원 전 7일 이내에 제시된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평가를 시행한 경우 1번 예 선택 후 기능평가 시행 일자를 기재합니다. 기능평가를 미시행한 경우 또는 시행하였으나 시행일이 퇴원 전 8일 이상인 경우 2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시행 도구입니다. 기능평가 시행 시 활용한 도구를 선택한 후 점수를 기재합니다. 2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파트입니다. 조사 여부입니다.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 1번 예 선택, 미실시한 경우 2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미실시 사유입니다. 해당 환자가 담당 의사의 의견에 반하는 자진 퇴원을 했을 시 1번 조사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거부 또는 빈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 2번 입원 도중 탈원, 외박, 외출 중 미기원 등으로 임의 퇴원 처리된 경우 3번 실시 및 미실시 관련 기록이 없는 미실시의 경우 4번 기타 미실시 사유가 있을 시 5번을 선택합니다. 5번 선택 시 기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점검 제출 자료 안내입니다. 향후 작성하신 조사표 내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신뢰도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중 기능평가 시행 확인의 경우 시행일자와 점수가 기재된 기능평가 검사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제출 자료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세부 내용은 제출 요청 시점에 문서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입니다.
평가 대상 관련입니다. 정신과 외래와 납병동 입원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 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되나요? 정신과 외래와 납병동 입원만 운영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기간 중 입원과 퇴원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평가 대상권에 해당되나요? 입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중에 입원 진료분이 발생한 환자 모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가 대상 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가 대상권은 청구 명세서 건수가 아닌 입원 에피소드 건수입니다. 입원 에피소드는 동일 기관에서 동일 환자가 계속 입원 시 월별로 분리하여 청구된 명세서를 하나로 합산한 건을 말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내에 동일 환자가 2회 입원 시 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일 환자가 2회 입원 시 개별 건으로 간주되어 2건으로 계산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입원하여 타과로 전과하거나 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신경과나 내과에 입원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 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에만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신질환으로 중증 응급 환자 또는 중증 응급 의심 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입원 환자 본인 부담률로 산정되어 입원 환자로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도 평가 대상에 해당되나요? 실질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가 아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지 않고 퇴원한 환자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표 관련입니다. 평가지표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에서 기능평가 도구는 제시된 도구를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제시된 기능평가 도구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평가지표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조현병의 경우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를 조현병 환자가 입원 중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되나요? 제시된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도구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평가 대상 기간 동안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내 해당 수가를 청구해야 지표 산출에 반영됩니다. 평가 지표 입원 일수 중앙값에서 입원 일수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평가 대상 기간 내에 재원 중 또는 퇴원한 환자별 입원 일수를 산출합니다. 다만 평가 대상 기간 전 입원 환자는 해당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입원일로부터 누적 입원 일수를 산출합니다. 평가지표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납병동 방문율에서 동일 환자가 외래와 납병동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동일 환자가 외래와 납병동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도 한 명의 환자로 산출됩니다. 평가 지표별 표준화 및 등급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화 및 등급화 기준은 향후 청구 데이터 등 평가 자료 분석 후 학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에서 의견 수렴 및 평가 심의 기구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사전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조사표 관련입니다. 모니터링 지표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에서 자발적 입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 입원은 자의 및 동의 입원을 말하며 입원 기간 중 입원 유형 변동이 있을 경우 퇴원 시점의 최종 입원 유형을 반영합니다. 모니터링 지표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에서
환자 경험도 조사 도구 표준 문안의 서식 수정 사용 및 기존 시행 중인 설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수정이 가능한가요? 기관 실정에 맞춘 설문조사 문항 추가, 기존 문항 수정 및 기존 시행 설문지 사용은 가능하나 실시한 환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지표 퇴원 시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의 제외 기준, 환자 요인으로 인한 각종 미기원 환자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입원 도중 무단 탈원, 외출 외박 중 미기원, 타기관 외진 후 즉시 입원권 등으로 해당 환자가 이미 퇴원 처리되어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가 곤란한 환자를 말합니다. 조사표는 언제 작성하나요? 조사표 수집은 2022년 3분기 예정이며 이 평가 시스템에서 작성합니다. 조사표 수집 일정 및 세부 작성 방법은 추후 문서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평가 관련 안내자료는 이 평가 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 게재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신건강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